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어, 아세안 정상회의 때문은 아니었고요. 네. 그 위략이라는 캄보디아 의대생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게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그 캄보디아 의대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이 친구는 한국인들이 지원해준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지원한 보람이 있죠. 네. 근데 이 의대가 정원의 30% 정도를 중도에 탈락시킬 만큼 콧대가 센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창 경쟁해 하는 시기인 신입생 때 네. 이 친구가 디스크에 걸렸습니다. 그래요? 디스크면은 거의 뭐 앉아 있지를 못하는데 공부를 포기해야 될 위기였네요. 그렇죠. 그때가 2019년이었는데 한국에 있는 모 병원에서 한국으로 데려와서 무료로 디스크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 의대생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제 한국인과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선진국의 의미가 이런 데 있지 않나 싶은데 뭔가 좀 어깨가 으쓱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길거리에서 마주친 대부분의 캄보디아인들은 우리 일행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유를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식당 아주머니한테 우리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반중 분위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실제로 피부로 느껴보니까 저는 좀 약간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캄보디아 여행하다가 괜히 억울해지는 한국 관광객들 많겠는데요? 그렇죠. 태극기를 좀 달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중 정서의 역사는 참 깁니다. 이 동남아시아 역사에서 제국주의 식민 시기에 중국계 이주민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주한 지역의 경제를 주도했고요. 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뭐 싱가포르, 페낭, 자라크타, 마닐라, 방콕 거의 모든 중요 지역에 중국인들이 넘쳐났습니다. 네. 뭐 중국인들은 어딜 가든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또 상권을 형성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노벨 문학상을 탄 타고르가 1930년대 미얀마 양곤을 방문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 양곤을 거품처럼 떠도는 도시다 이렇게 악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었느냐? 이 중국인은 아니고 인도인 때문이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인도인이었는데 네. 지배청인 영국인들을 따라 들어와서는 미얀마들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이게 식민지 백성이 또 다른 식민지 백성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고는 기가 찼겠죠, 이분이. 그러네요. 그래서 양곤 이외의 다른 지역의 도시들은 중국인들이 이 거품처럼 떠도는 도시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도인들은 식민지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요. 좀 의아하고 씁쓸하네요. 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인도, 일본 모두 서구의 침략을 받았고요.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조금 숨통이 트이니까 또 이웃들을 가해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억압했죠. 참 심리가 간사합니다. 그렇죠. 일제 식민 정책은 서구보다 오히려 더 혹독했죠. 한술 더 떴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서양에서 중국을 가장 좋게 본 학자 중에 한 명이 애덤 스미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776년에 이렇게 썼거든요. 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땅이 비옥하고 잘 경작되어 있으며 사람들도 근면하고 인구도 조밀한 나라들 중 하나였다. 그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래전부터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을 아주 정확하게 좀 꿰뚫고 있었네요. 그렇죠. 이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서구의 우세가 확실한 시대였죠. 그렇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유럽인들의 힘의 우월성은 너무나 확연하여 그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온갖 불의한 일들을 저지를 수 있었다. 양심 있는 학자네요. 예, 네, 예. 자국이 하는 일이면 뭐 무조건 옹호하는 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 애덤 스미스는 아시아가 겪는 비극의 역사가 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힘의 균형에 도달하면 네.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상호 간의 공포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 힘이 지나치게 기울거나 기울었다고 오판하면 전쟁이 일어나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의 의지와 힘을 좀 얕잡아 본 결과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런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힘의 균형을 가져오는 수단으로는 폭넓은 지식과 모든 종류의 개선된 제품들을 상호 교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썼거든요.
중국은 과거와 달리 힘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나 과거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과거에도 지금도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에게 좀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른 거는 함부로 대하는 나라의 숫자가 좀 대폭 늘었다는 거죠. 경제력은 커진 반면 소프트 파워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예, 정확한 분석 같아요. 음. 그 캄보디아에서 이번에 갔어요. 우연히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일하고 2019년에 귀국한 캄보디아 여성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주말도 없이 일해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큰 집을 지어드렸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네. 집이 진짜 좋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한국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사장이 그 만든 회사에서 일했는데 네.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일인데 제가 좀 말하기 부끄러워서 하여튼 그런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장이 날아갔을 텐데 캄보디아에서는 며칠 뒤 직원이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이 저 한국 가고 싶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와서 일했으면 좋겠죠. 네. 이 중국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만난 중국인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식당과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사실은 중국 내에서도 그게 문제거든요. 피우지 말라는데 계속 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담배 연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멈춰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에서 하던 행동을 밖에서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에서의 시민의식 혹은 공동체의 사고가 외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국가의 구성원들이 정치와 경제를 통해서 조국을 좋은 사회, 좋은 국가로 만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여러 나라에서 좋은 이웃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는 노래로 어떤 곡 추천하시겠어요? 인순이의 아버지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캄보디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캄보디아 출신 당구 선수 스롱 피아비의 애창곡이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캄보디아를 생각하면서 듣겠습니다. 저희도 캄보디아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고요.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순입니다. 아버지. 아